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앞을 안 본 게 명백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입에서는 반사적으로 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은 상대가 했는데 사과는 당신이 합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을 불러서 바꿔달라고 말하는 그 정당한 요구조차 당신은 미안해하며 시작합니다. 죄송한데 이거 주문이 잘못 나온 것 같아서요. 우리는 이것을 예의 바름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보내는 가장 빠르고 비굴한 생존 신호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받지 않기 위해 납작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왜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사과를 멈출 수 없는지 그 깊은 무의식을 파헤쳐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성 사과를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미안해서 하는 사과인가요? 엘리베이터 문을 늦게 잡아서 미안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짜증 낼까봐 두려운 것은 아닌가요? 회의 시간에 질문하는 게 미안한 게 아니라 내가 멍청해 보일까봐 불안한 것은 아닌가요? 이 행동의 본질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방어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착한 사람이라는 라벨이 붙지만 심리적으로는 겁먹은 아이가 들어있는 상태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폐가 된다고 느끼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 반응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폰 리스폰스, 즉 유화 반응입니다. 우리는 위협을 느낄 때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네 번째 반응인 유화 반응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위협적인 대상에게 즉시 복종하고 비위를 맞춰서 생존을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생존법이었죠. 보통 어린 시절 양육자의 기분이 예측 불가능했거나 권위적이었을 때 이 습관이 형성됩니다. 아이는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든 안 했든 일단 빌면 안전해진다. 이 생존 공식은 어른이 된 지금도 뇌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직원이 불친절한 표정만 지어도 당신의 뇌는 그것을 생존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이성적인 뇌가 이건 별일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도 전에 편도체가 먼저 반응하여 입을 열게 만듭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제적 항복입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할 명분을 미리 없애버리기 위해 내가 먼저 나를 낮추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과도한 사과가 당신의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무의식적인 서열 협상의 연속입니다. 습관적인 사과는 상대방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해도 안전합니다. 직장에서 업무 메일을 보낼 때를 떠올려 보세요. 밥 배우신데 죄송하지만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지만으로 시작하지 않나요? 물론 이것은 비즈니스 매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업무를 방해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업무 가치를 깎아내리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하게 사과하는 사람은 리더십이 부족하고 유능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확신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짜 죄책감의 악순환입니다. 사과를 하면 순간적으로는 갈등이 피해지고 안도감이 듭니다. 하지만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역시 내가 사과해서 해결된 거야. 이것은 통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타인의 기분이나 상황을 내가 사과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가 우울해 보이면 내가 뭐 실수했나 라며 불안해하고 상사가 화가 나 있으면 내 탓인 것 같아 위축됩니다. 사실 그건 그들의 감정이고 그들의 책임인데도 말입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당신은 세상의 모든 불편함을 짊어지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 반사적인 사과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죄송합니다를 감사합니다로 바꾸는 언어적 재구조화입니다.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을 때를 예로 들어보죠. 보통은 숨을 헐떡이며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약속을 어긴 죄인이고 당신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인내심을 칭찬하고 관계를 수평적으로 유지시킵니다. 상대방도 짜증보다는 자신의 너그러움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소연을 많이 했을 때도 징징거려서 미안해 대신 나의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사과는 당신의 부채감을 강조하지만 감사는 타인의 기여를 강조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당신을 짐스러운 존재에서 함께하고 싶은 존재로 바꿉니다. 물론 명백히 잘못한 일에는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존재하는 것, 공간을 차지하는 것,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권리이지 용서받아야 할 죄가 아닙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길에서 부딪힌다면 0.5초만 참아보세요. 자동으로 튀어나오려는 죄송합니다를 삼키고 그냥 가볍게 목례만 하거나 상대방이 괜찮은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침묵의 순간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빚을 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미안해 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존재는 사과할 대상이 아닙니다.